네, 시장의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AR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바부터 갑니다. 어제 제가 이거 거래 정지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 드렸잖아요. 네네. 그걸 원했던 건 아닌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상장 폐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 거래가 중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소송정도 이어지고 참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삼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제 거래 정지는 예상할 수 있었던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거래 정지를 거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는 것 자체는 분식회계가 확실하다라고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거래 정지 기간은 현재로서는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짧게 가면은 한두 달 정도가 될 것이고 길게 가면 대우조선해양처럼 1년 정도 가까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 결론에 대해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회계의 그 법인의 자문을 구했었을 때도 분명히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삼성은 자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함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른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규모가 또 큰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소액 투자자가 8만 명 이상이라고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분들의 막대한 손실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때도 어쨌든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거래가 재개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지가 풀릴 가능성 하지만 그 정지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좀 어렵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는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지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분식회계라는 그 결론, 악재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성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한 가지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주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러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당장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추후 흐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3분기 실적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반사수의 가능성이 있는 게 결국은 셀트리온이에요. 이게 지금 상장된 업체 중에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인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만큼 어제 시간 외에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오늘도 아마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다른 제약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이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반사수의 가능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셀트리온에 대한 이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이 부분 그리고 그럼 나머지 바이오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3분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약간 실적 쇼크를 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땐 일회성 요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 지역이라든지 해외 지역의 램시마, 허주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고 내년에도 아마 실제로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모멘텀은 크게 이상은 없는데 3분기에 일시적인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실적 쇼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아마 기저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셀트리온이 이번 주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안정을 찾고 완만한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다른 제약바이오줄도 일단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사실 신라젠이에요. 여기 팩사백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몇 달 내로 가시화될 것 같은데 지금 제약주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셔서요.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정유주 짧게 보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의 동반 상승세 강세가 좀 주목이 됐는데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유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 국제 유가가 확실히 과도하게 밀렸어요. 원유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가 많아요. 50% 이상이 투기 수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할 때 투기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면서 적정 가치보다 크게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국제 유가 급락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기사를 보면 산유국에서 하루 산유량을 14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봤을 때 원유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정유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과연 그럼 우리 시장 어떤 전략이 유효한 건지 전략 챙겨볼 텐데요. 1시간 늦게 개장을 하죠. 오늘 수능일이라서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뭐 수능일이랑은 이제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은 그 모멘텀이 부족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윗꼬리가 일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달려요. 이 말은 상승 시에 본전 매도에 대한 세력이 아직까지는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필요하고 적어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와도 쉽게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기관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외국인이 매수했긴 했지만 아주 미미한 규모,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사면서 장을 올리면 오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도 하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주목해보자면 인프라 투자를 투자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년부터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관련주, 기계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탈피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두산 밥캣인데 제가 두세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는 성과고요. 북미와 유럽 지역의 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특히 유럽 굴삭기 시장에서는 2년 만에 점유율을 2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솔루션 기술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한 36,000원에서 37,000원, 목표가는 한 4만 원,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도전을 하시는군요. 두산 밥캡 오늘장 유망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각각 4만 원, 3만 5천 원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켓온 1부에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세워가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